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듈 설정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무조건 7로 시작을 해요. 6보다 적은 숫자는 좀 피해요. 그리고 9보다 큰 숫자도 가급적이면 피해요. 근데 가급적이라는 얘기는 있다는 거야. 그보다 적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5.4 이런 거 많이 봤어. 그 다음에 뭐 11m, 12m 많이 봤어. 철골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각 나오더라고. 10m까지는 자주 등장하고 9m는 뭐 이제 뭐 쉽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복도 포함하면 바로 9m가 되니까. 근데 9까지 나왔던 시절에는 10m 넘어가면 왠지 중간에 기둥받고 싶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더 넓은 걸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안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누가 민영 이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12m 넘어가 11m, 12m 나오는 애들은 아까처럼 철골이란 말을 슬쩍 끼워놔. 야, 근데 이걸 내가 못 봤어. 그럼 무지하게 어렵게 풀겠죠. 이거 별거 없잖아. 일부 철골 쪽 포함 이렇게 써놓은 요 몇 개 안 되는 글자 요거를 눈에 만약에 내가 못 봤다 그러면 나 혼자 되게 힘들게 풀고 있는 거야. 남들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모듈 조정하는 요령은 동일 숫자 반복은 일단 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300 단위로 설정을 하는 거죠. 6.6, 6.9, 7.2. 그런데 안 해도 돼. 괜찮아. 벗어나도 돼. 6.5가 나오면 어때? 6.4가 나와도 된다고. 그런데 기왕이면 300 모듈로 변형을 시켜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뭐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니까 출제자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 베이스에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했다면 쉽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냥 기분 좋게 설계하는 거고 뭐 정 안 돼서 6.5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걔는 상관없어요. 로비는 기본적으로 넓히는 쪽으로 가시고요. 화장실은 가능하면 좁히는 쪽으로 가시고 그래서 모듈에 대한 거를 늘리고 줄이고를 약간 주고받고 하자 이거죠. 치수를. 그 다음에 무주 공간이 나오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기둥이 없게끔 하는 대형실이 나오려면 장변을 좀 넓혀야 되고 단변은 좀 적은 애들이 개수로 늘어나겠죠.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면적은 대표 면적으로 채택하는 게 50에서 60으로 채택하시면 되고 50이든 60이든 정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모듈 개수랑 맞아 떨어져요. 나는 50으로 정했는데 모듈은 뭐 60으로 나눴다든지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모듈이 안 맞아. 그럼 맞춰 먹을 수가 없어. 일단 그것만 일치시키고 자신 있게 한번 추진해 보자. 라는 거죠. 모듈이 남을 때 얘네들은 일부러 내가 보이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러 또 휴게 공간으로 비우는 경우도 있죠. 결절점 부분이나 장변 쪽에 한 군데 정도를 이제 실을 넣지 않고 로비, 공용 홀 뭐 이런 개념으로 편입시켜서 휴게 공간이라고 빵빵빵 써주면 하나의 제한 사항도 되고 모듈이 남을 때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주출입구 뭐 이런 데 좀 공간을 좀 낭비시킬 수 있죠. 일부러라도 낭비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디자인의 일부를 만입 형태로 한다는 건 뭐냐, 모듈 하나 뺀다는 거야. 중간에 하나를 빼면 건물이 디자인 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그 만입돼 들어간 형태, 뭐 반만 만입시켜도 되고 아니면 하나 자체를 빼도 되는데 하나가 싹 빠지면 이빨 빠진 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식은 반 모듈 정도를 들이밀고 그 반 부분은 뭐예요? 휴게 공간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그럼 한 모듈 정도는 쉽게 날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지붕 처리하는 방법도 지문에 있으면 같이 써주시면 되고 아니더라도 내가 이 모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일부를 야외 휴식 공간으로 처리하는 데크 공간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역시 가능하고 제한할 만하다. 모듈이 부족할 때는 단위실들이 반복되는 경우는 두 모듈을 쪼개서 세 모듈로, 세 개의 실로, 원래는 세 모듈이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50제곱미터다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있잖아. 이미 시간은 늦었어. 다시 못하는 상황이 되면 쪼개서 세 개의 실로 만들어요. 그러면 실 면적은 지키지 못했지만 실의 개수는 채운 거잖아. 왜? 객실 다시 1, 객실 다시 2 하면 그 숫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없으면 누락이거든요. 그런데 한 모듈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숙박 이렇게 객실 다시 3 이거를 아예 안 써버리면 누락된 거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모듈을 쪼개서 쓰자라는 거고 5개 공간 부분은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쓰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직화를 공용부로 편입시키는 거 이건 뭐냐면 보통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모듈 차지하잖아요. 66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모듈 자체를 내가 필요한데 얘 때문에 한 모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코어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계단 놓고 맞은편에 엘리베이터 놓는 거지. 그거를 공용 로비 쪽에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플랜 자체가.
그리고 어쩌면은 그걸 유도했을 수도 있어요. 설계자는. 왜? 맨날 우리가 하는 코어가 똑같잖아요. 계단하고 옆에 엘리베이터 넣는 거 늘 똑같이 기본형 코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항상 기본형 코어로만 넣어서 문제가 풀리도록 그렇게 유도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산 배치해가지고 공용 로비 쪽에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로비 중앙에 있기도 해요. 가운데에서 넣어서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홀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앞에는 크게 보이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그 하나의 모듈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비나 홀의 오픈형 휴게실, 관리실, 안내 데스크 등을 그냥 이렇게 공용 공간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큰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해서 굳이 모듈을 소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듈이 남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모듈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개 모듈이나 3개 모듈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애초에 나누기를 잘못한 거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애초에 잘못한 거야. 그거는 평면과제 시간 단축을 하시려면요. 일단은 지문 정독 대신에 지문을 정리하면서 들어가자는 말씀이 아까 드렸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독을 한번 차분히 한다고 해서 하면 한 5분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좋은데 한 번 읽어도 정리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거지. 한 번에 정독을 하면서 동시에 정리를 해가면서 한 번만 읽고 끝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석 전이든 배치든 뭐 다른 단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내 손끝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지문에서 더 봐야 되는 부분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표시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버리는 식으로 많이 연습들을 했었거든요. 자, 1, 2층의 레이아웃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데 코아나 화장실은 1, 2층 함께 하시고 코아 화장실 방풍실은 형태를 좀 외워 놓으시고 기둥은 한 번에 그리고 벽체는 층별로 완료하시고 작도 얘기까지 같이 섞여 있네요. 스케일을 대지 말고 다 눈대중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프리핸드로 그냥 해버리시고 이렇게 뭐 템플릿 같은 거 가급적이 쓰지 마시고 그리고 실명은 먼저 글씨를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두 줄 그어서 균형을 좀 잡아주시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글씨가 많이 써줘야 되는 단면은 왜 지시선을 먼저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치나 평면이나 이런 과목들은 그냥 중앙에다가 자기가 그 실명이나 건물명을 먼저 적어요. 네. 그거는 그냥 몇 글자 안 되니까 그냥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적당한 크기로 센터에 맞춰서 적어주고 나중에 그 위에 선 두 줄씩 이렇게 그어서 글씨가 좀 날아가는 거 좀 잡아주고 그리고 필체가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들도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씨는 가급적 제대로 읽히지 않게 쓰시는 게 조금 요령이에요. 아 진짜로 좀 납작하게 쓰시고 자갈을 좀 붙이고 조금 길게 늘리든지 그거는 이제 폼의 형태를 자기가 좀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각을 주기도 하고 기울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덜 읽히게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면 글씨로는. 자, 모듈의 개수를 보니까 3, 5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4, 6, 그 두 번째로 많았고 3, 6이나 3, 7로 변형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4, 6이나 4, 7로 변형돼서 나타나는 그런 답안들이 많았어요. 동일한 문제인데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모듈이 좀 달라도 충분히 그 변정만 맞추면 이게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화장실 모듈은 6.6, 6.6이 가장 일반적인 걸로 보이고 7.5 정도가 되면 이제 장애인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나누더라도 남자 화장실을 조금 더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6, 6.6짜리 셀이 있으면 중앙선을 가선으로 싹 긋잖아요. 그때 분명히 한쪽으로 더 크게 그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걔를 그냥 남자 화장실을 쓰면 돼. 소변기 같은 거 넣어줘야 되고 PD 같은 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사이즈에 따른 그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출입구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주시는데 화장실이 너무 작으면 프라이버시 고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파서 양쪽으로 문을 내는 것도 복도에서 안 보이게 하니까 프라이버시가 되는데 서로 문 열고 나올 때 눈이 마주치죠. 그래서 가벽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벽을 세우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화장실은 변화하면 돼. 변화시키면 돼. 네,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 다 써먹으면 좋죠. 교육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고려할 수 있으면 해준다.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위치는 반드시 건물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대니까 도로에서 쑥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고
그러면 그 옆에는 이제 램프가 쭉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 그래서 지하에서 턴이 가능한지 한 모듈 생각하시라는 거고, 예,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차량이 접근되는 케이스는 뭐 배치에서도 해보셨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되면 그쪽으로 차량이 접근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실에 대한 위치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설정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도로가 다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이쪽 도로에서도 저쪽 도로에서도 사람이 있다는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가 두 개인 경우는 다 활용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디폴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2층 데크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 뭐 이런 건데, 자, 데크라고 하는 게 이 평면에서는 이제 베란다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베란다 개념은 뭐냐면 1층 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층에 실이 만들어질 때 약간 셋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육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크 얘기 나오면 전부 그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발코니는 분명히 발코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얘네들은 밖으로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 위에 올리면 안 돼요. 외벽 바깥쪽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발코니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데크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발코니는 뭐예요? 돌출돼 나가는 건축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은 대지경계선에서 1.5m를 뛴다라고 했을 때 그 이격거리에 얘도 걸리는 거야. 그럼 발코니 끝선이 이격시켜야 되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안으로 들어와야 돼, 건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쭉 하다가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 TC상에 그 숫자만 딱 바꿔놓으라고요. 그리고 작도할 때만 온전하게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행하시고 또 발코니란 말 주의하시고. 예, 그래서 데크는 베란다에 해당되는 거다. 공동 데크는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중간 지점에 형성되는 경우 공동이란 말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경관으로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쪽으로 데크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 공간에서 별도 진입하는 보행로 쪽에서 별도로 진입해 들어오는 계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외부 마당 쪽에서 보시면 보행 연결로에서 영역이 분리되는 거, 그다음에 진입 마당은 당연히 출입구 앞에 생기겠죠. 진입 마당도 면적으로 주어지면 모듈에 잡아 넣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입 마당을 거쳐서 행사 마당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연결돼서 이 행사 주어는 실내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풍실 넘어 들어가서 로비에 어떤 전시 공간이 생긴다든지, 뭐 어떤 행사 공간이 생긴다든지 해서 실내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5개 전시마당 접근성을 따져야 되니까 도로가 이제 두 군데가 교차되면 그 부분이 공개 공지도 좋은 위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접근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공간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단식 보행로 경사대지 나올 때 아까 얘기했던 걸 종합을 해보면 외부는 계단식 휴게마당 해갖고 필로티 하부 이런 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도서관, 뭐 주민센터 이런 데서. 내부는 개방형 서재. 그래서 개방형 서재로 쭉 타고 올라가니까 그 밑에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이게 경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기계정지실이 많이 들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는 창이 필요 없는 무창식 개념의 기계정지실이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중정은 외부 공간이에요. 그래서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중정이라고 하면 디귿자 형태나 미음자 형태를 말하는 건데, 중정은 하늘이 뚫려 있는 거죠. 천정이 없는 거잖아요. 비나 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예요. 그런데 지붕을 유리로 뚜껑을 막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아트리움인 거죠. 그건 실내 공간인 거예요. 아트리움 하고 중정. 기역자로 건물을 만들고 한쪽을 방풍림 같은 걸 막 이렇게 설정을 해. 그럼 그건 중정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정 건물의 형태에 의해서 생기는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이런 얘기도 되지. 일자형 건물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무를 심었어. 이거 중정이냐?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고요. 진입마당에 붙여서 장애인 주차장이 있더라라는 거고, 필로티가 다 가능하다. 외부 마당은 어디든지 필로티 설정이 가능하다.
자, 조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그루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어떤 분명히 어떤 타겟, 비주얼 타겟이 되는 나무기 때문에 그거는 실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공간으로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경우는 어떤 거기서부터의 이격되는 어떤 그 라인을 꺼서 그게 어떤 모듈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확장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망, 예, 그걸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옹격공간 포함하는 거. 처음에 이 이격이라고 한 부분은 뭐 때문에 써놨냐면 일단 나무나 지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암석 같은 게 있으면 테두리로 이렇게 살짝 그려요. 한 1m 남짓 정도 떨어지게. 그러면 그 선을 연장을 시키면 거기서부터 모듈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듈 찾는 방법.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조경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지에 공간이 남을 때 있잖아요. 그 마당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 공간이 좀 크게 남았어. 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았어. 그러면 조경을 좀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좀 풍요롭게 그려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경계 부분에는 이제 차폐 조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 소리도 좀 차단하고 시선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뭐 강의실이 있다든지 어떤 조용해야 되는 어떤 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로나 보도 이런 게 있는 쪽으로다가 차폐 조경을 해 놓으시면 하나의 이게 계획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조권에 대한 이격도 많이 물어보죠. 요즘에 일조권하고 건폐율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조권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왔고, 일조권에 의해서 이격이 되면 그쪽으로 주차나 램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휴식 공간이 형성이 되든지, 그럴 때 조경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중정이 형성되는 경우, 중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물은 중정 내부에 조경 표현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이것도 계획의 일부예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 프로세스랑 옆에 작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평면 계획에 대한 적정 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작도는 1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1시간 20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간은 평면 프로세스는 1시간 40분, 그 다음에 작도는 1시간, 그래서 2시간 40분 정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획할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3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라는 게 아니라, 이 처음에 그 지문을 읽고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막 그 동시 패션으로 막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리하고 한쪽은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행이 되면, 계획사항에서 빠지는 내용이 없으면 계획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빠지게 되면 이제 계획하면서 계속 혼동 속에 있는 거야. 분명히 얘가 여기를 지정을 해줬는데 그걸 내가 못 봤어. 그러면 내 안에서 대안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나만 막 힘들게 막 산을 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않는 거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땡겨지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도는 1시간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1시간 안에 들어오게 작도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죠. 그거를 다 그냥 꼼꼼하게 한다고 막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모자라요. 1시간 안에 들어오는 작도법을 쓰시라는 거지, 1시간 반 걸리는 사람한테 갑자기 1시간 안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리는 요령도 좀 남한테 좀 듣고, 빨리 그리는 사람의 노하우도 좀 이렇게 가져오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정 안 되면 프리로 막 그려야 돼요.